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제 7단원 시작합니다. 7단원은요 제목이 1차, 2차 고차 방정식인데 사실 1차와 2차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대신 특히 이제 1차 방정식은 잠깐 빼더라도 2차 방정식은 그럼 왜 배우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은 복소수라는 걸 배우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생각한다면 실근 갖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허수, 즉 그 i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으니까 결국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바로 이제 그걸 허근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실수가 아닌 근이 생기면 그 허근에 관한 것도 이제는 우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줬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걸 배울 거고요. 그럼 이제 1차 방정식은 왜 배우는 거냐? 결국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1차 방정식을 2번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1차 방정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2차 방정식까지는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이든 우리는 다 풀 수 있거든요. 근의 공식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그렇지만 3차나 4차 이와 같이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다 풀 수 없어요. 그럼 뭐만 풀 수 있느냐?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인수분해, 우리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배웠죠? 뭐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내용이 또 한번 반복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조금 빠르게 그리고 이제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만 연습을 하시고요. 자, 우선 여기 이제 제목 자체가 1차, 2차 고차 방정식인데 뒤에 가면 뭐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도 나오고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거 일단 잠깐 제한 상태로 그냥 1차, 2차 고차 방정식. 그럼 과연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자, 방정식 그러면 늘 이렇게 세트처럼 쫓아다니는 놈이 부등식이잖아. 그죠? 방정식과 부등식은 똑같아요.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식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만족하는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방정식 단어는요. 해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를 구한다.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정식 단원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를 구하느냐야. 즉 다시 말하면 방법이죠. 과연 그 방법이 뭘까? 자, 이거야.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1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 또는 고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1차 방정식부터 한번 가보죠. 자, 1차 방정식 ax equal b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 거냐. 물론 이거는요.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1차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1차 항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그래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이라고 하는 모양을 주고요. 2차 방정식이라고 줄 때와 그 말이 없을 때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이라고 하는 식을 줬어요.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아닐 수도 있어요. 왜? a 값이 0이면 2차 항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와 같은 식을 주고서 앞에다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a는 0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라는 모양의 식이 생겼다면 요 놈은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말은 1차 방정식 ax equal b라고 써주면 a 값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a 값이 0일 수도 있고 아닌 모양일 수도 있는 상태로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아예 우리 그냥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만 할게. 자,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푸느냐야.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자, 중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라고 배우냐면 좌변과 우변에다가 좌변에는 뭐를? x를 갖고 있는 놈을
그래서 그걸 그냥 모양을 이렇게 쓸게요. 우변은 x가 없는 놈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a로 나누든가 나눌 수 없다라면 우변의 모양을 판단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좌변에는 x가 있는 거, 우변에는 x가 없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야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나누면 x는 a분의 b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이때가 바로 1차 방정식인 겁니다. a 값이 0이 아니니까 1차 항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1차 항이 없어지면 저건 1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냥 등식이라고 표현해야죠. 등식 ax equal b라고 하는 걸 풀어봐라. 그러면 1차 방정식 꼴은 그냥 나누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야. a가 0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고 0 곱하기 x가 되니까 좌변은 항상 뭐예요? 항상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의 값에 따라서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b가 0이에요. 그러면 모양이 0 곱하기 x 이퀄 0의 모양이 생기는 거죠. 자, 만약에 세 번째 모양처럼 a는 0인데 우변에 있는 놈이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모양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0 곱하기 어떤 수가 0.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0 곱하기 어떤 수가 0이 아닌 수가 됐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식을 만족할 수 없지만 이건 모든 놈이 다 답입니다. 즉 무슨 식인가요? 항등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죠.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때는요. 식을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런 모양을 이거 뭐라고 부르죠?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이럴 때는요. 불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왜 나쁘다라는 뜻도 있잖아. 그렇지만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야. 무수히 많기 때문에 딱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1차 방정식 꼴의 식을 풀어라. 어떤 방정식 모양을 풀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쪽에다 x를 몰아놔. 한쪽은 x가 없는 상수를 몰아놔. 그리고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자, 그게 결국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 1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풀이를 위해서 배우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건 문자 계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차 방정식 꼴의 풀이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 한번 해보죠. 113쪽에 가보면 기본 문제 7-1번이 나옵니다. x에 관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 자, 1번 보니까 1번은 a배 x-1은 x 플러스 2와 같다라고 하는 식을 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차 방정식 꼴은 반드시 식을 정리해서 좌변에는 x만, 우변에는 x가 아닌 것만 따로따로 모아놔야 되거든? 그래서 x를 좌변으로 넘겨. 그러니까 요놈은 다시 a-1의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이항돼서 넘어가.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이제 됐죠?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로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앨 수 없다라면 그때는 우변의 값이 뭔가를 결정짓게 되고 나눌 수만 있다라면 답은 유일하게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나눠서 푸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a-1이 0이 아닐 때예요. 이럴 때는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눠. 그럼 나눠버리면 x는 a-1분의 a 플러스 2라고 하는 답이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눌 수 없다라면 a가 1일 때예요. a가 1이면 여기는 0 곱하기 x고요. 우변은요. 이게 1이라고 정해졌으니까 3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은 안 생기는 거죠. 양변이 똑같이 a라고 하는 문자 계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값이 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a 플러스 2라는 값도 결정이 되다 보니까 불능의 모양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네요. 해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답이 두 종류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 종류,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정의 경우, 불능의 경우가 다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은요.
ax-a제곱. 그 다음에 bx-b제곱. 역시 1차 방정식 모양이죠. 그러면 x는 x대로 좌변을 다 몰아요. 그래서 a-bx. 우변은 a제곱-b제곱인데 a 플러스 b와 a-b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죠. 자, 이제 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x를 갖고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양변으로 나눠 놓습니다. 1차 방정식꼴의 풀이는 반드시 끼리끼리 양변에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다 없다를 판정하라 이거야. 구체적인 수를 보여줬다 그러면 0이든 아니든 확실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가 서로 같지 않다라면 A-B가 0이 아닌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고 남는 건 A 플러스 B만 남는 거죠. 자, 두 번째야 이제. 두 번째는 A, B가 똑같다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정일까 불능일까? 아니면 또 두 가지 경우가 다 생길까? A, B가 같다라면 요것 때문에 우변의 값도 뭐가 돼요? 0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건 0 곱하기 x 이퀄 0의 꼴이 생깁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죠. 지금 문제는 뭐가 없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불능의 경우는 생기지 않는 문제인 겁니다. 자, 3번 가볼까요? 자, 3번은 a제곱 더하기 6의 x 더하기 2는 a의 5x 플러스 1이야. 자, 지금도 보니까 3번도 좌변과 우변에 x가 서로 이렇게 쭉 흩어져 있어요. 일단 모아. a제곱 플러스 6의 x 그리고 플러스 2는 a배의 5x 플러스 1과 같다. 자, 우변에 있는 5ax 있죠? 그놈을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래서 얘가 a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의 x 그리고 이항에서 넘어가니까 a-2가 되겠지? 자, 또 요 x의 개수라고 하는 놈이 요 놈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합시다. a-2에 a-3의 곱으로 인수분해 그리고 a-2. 자, 마찬가지죠. 이 값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요. 이게 0이 아닐 때예요. 그럼 A가 여기 0이 아니란 말은 A가 2도 아니고 A가 3도 아닐 때란 뜻이죠. A는 2, 3이 다 아니야. 그럴 때는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눠요. A 플러스 2, A-2, A-3분의 A-2니까 이건 A-3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젠 요 놈이 0이 될 수도 있네. 언제? A가 2이거나 3일 때야. 그런데 A가 2면 얘도 0이고 A가 3이면 이건 0이 아니야. 아, 그래서 지금 3번 문제는 부정과 불능의 모양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가 2일 때 한번 풀어주고요. 세 번째로는 A가 3일 때 한번 풀어주죠. A가 2일 때는 0 곱하기 x 이퀄 0의 꼴이 생기는 거고 이건 0 곱하기 x 이퀄 A가 3이니까 대입해보세요. 1 나오죠. 그래서 불능의 경우, 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는 모든 실수,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얘는 모든 실수가 찾는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x 값으로 가능한 건 뭐든지 다 답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실수. 자,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계수의 1차 방정식 문제는 항상 x는 좌변에, x가 없는 놈은 우변에 정리해두고 x의 개수에 해당하는 요 놈이 0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눈다. 0이 아닐 때는 무조건 나누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0일 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4쪽으로 가볼게요. 1차 방정식 문제이긴 한데, 요번엔 또 이제 절대값교를 갖고 있네요. 항상 우리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속에 들어가 있는 식 또는 그 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값 기호 없애고 나서 계산하고 그 절대값 기호를 없애려다 보면 결국은 뭔가 이렇게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즉 범위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7-2의 기본 문제 한번 보죠. 자, 역시 세 개가 있는데 절대값 x-1은 2x 플러스 4와 같다 그랬어요. 요것도 일단 우리가 그냥 원칙대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요거를 쉽게 풀거나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절대값 x-1은 2x 더하기 4와 같다라고 하는 식을 풀어라. 문자 개수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x 개수가 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야. 나누는 이유는
요 절대값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의 부호 때문에 그래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풀어줘야 되고요. x-1이 0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줘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라면 절대값 x-1은 그냥 x-1과 같은 거고요. 이럴 때라면 절대값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은 것인 거죠. 자, 따라서 이 방정식은요. x-1은 2x 더하기 4와 같다라고 하는 모양의 식이 만들어지고, 자, x를 그냥 우변으로 갑시다. 그럼 x가 되고 2항하니까 x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답이 나오죠. 자, 우선 잠깐 보류. 그 다음에 두 번째. x-0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여전히 2x 플러스 4입니다. 자, 이렇게 이항합니다. 그러면 3x가 되고요.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3x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마이너스 1.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답은요? 두 개가 답이겠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처음에 시작을 뭐로 시작했어요?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 말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항상 이렇게 먼저 조건을 붙이고 갔죠? 특히 절대값 문제 같은 거 풀 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이 나온 답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닌 거고요. 적합하지 않다 이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x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나온 답이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보라 이거죠. 지금 어때요? 적합하죠. 1보다 작잖아요. 이거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아니고 이건 1보다 작으니까 적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실제 답은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1 한 놈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은 일단 절대값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x의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답은 처음에 정해놓은 범위 속에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2번 가보죠.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어요. 절대값 x 플러스 2와 절대값 x 마이너스 3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7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절대값 기호가 하나가 있을 때는 어떤 수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로 나뉠 거고요.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을 때는요. 범위가 세 개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2와 절대값 x 마이너스 3을 더했더니 7이 됐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절대값 기호를 없애려면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 3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럴 때 요 절대값 기호가 없어지려면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싶을 때는 3보다 작으냐 크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는 요놈과 요놈이 동시에 둘 다 뭐가 되냐면 음이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큰 쪽은요. 두 놈이 전부 다 양이 되는 범위예요. 사이는 그럼 뭐야? 이 사이는 요건 양이 되는 범위고 요건 음이 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을 때는 그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계값이 0 되는 자리가 생기죠. 마이너스 2와 3. 그러면 그 마이너스 2와 3에 의해서 수직선이 그냥 세 토막 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는 건 바로 이 범위 한번 풀고요. 이 범위도 한번 풀고요. 이 범위도 한번 푼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범위는 두 놈 다 음의 범위가 음의 값을 갖게 돼 있다. 자, 이제 요 x 플러스 2는 여기서는 양이고 아래쪽에선 요 놈이 음이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둘 다 양수가 되는 범위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 푸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예요. 그럴 때는 이건 음이고 얘는 이것도 음이고 둘 다 음이에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퀄 7이라는 1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마이너스 2x 이항할게요. 그러면 2x가 되겠죠. 자, 요 놈이 이항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3인데 범위를 만족하나요? 적합합니다. x값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요 놈은 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범위입니다. 두 번째 범위는 사이예요. 사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범위에서는 과연 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냐. 풀은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정해놨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은 양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놈은 그냥 x 플러스 2가 돼요. x 마이너스 3은 음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요. 이게 7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x가 없어지면서 5는 7이라고 하는 모양이 생겼어요. 갑자기 x도 다 사라진 상태고 좌변엔 5고 우변엔 7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범위에서는 답이 없다는 뜻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식이 전부 다 양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퀄 7이라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2x는 8이 나오고요. x는 4인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4라고 하는 값은 처음에 정해놓은 범위에 적합한 값이냐? 적합하네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수 4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두 개가 있다는 뜻이네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4, 요 두 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번은요. 절대값 기호가 하나가 있으면 구간이 두 개로,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으면 구간이 세 개로. 그럼 만약에 절대값 기호가 세 개가 있었으면 당연히 구간은 네 개로 쪼개지는 거죠. 자, 이제 3번은요. 절대값 기호가 두 개긴 한데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2번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2번은 절대값 기호 두 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수도 존재했어요. 뭔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3번은 양변에 똑같이 절대값 기호가 있을 뿐이고 상수라고는 없어요.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푸느냐? 자, 볼게요. 절대값 x-1은 절대값 3-x와 똑같던데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커지든지 작아지는 것은 x가 1을 경계로 요 놈이 0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x가 3을 경계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거 절대값 기호를 없애려면 1보다 클 때 작을 때. 자, 요걸 갖고 판단하려면 역시 또 3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러면 또 역시 범위를 3개를 나눠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양쪽에 다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는요. 절대값 기호를 그냥 다 떼버려요.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떼고요. 요 두 놈은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x-1 또는 3-x까지의 거리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x-1까지의 거리와 3-x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란 말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왼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다시 말하면 음의 방향으로 갔을까요? 양의 방향으로 갔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갔다란 뜻일 거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란 뜻일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만 푼다는 거지. 첫 번째로는 x-1이 그냥 3-x랑 똑같은 거 한 번 풀고요. 또 한 번은 x-1이 마이너스의 3-x와 똑같은 거를 한 번만 풀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요식을 푸니까 이항하면 2x고 이항하면 4가 되니까 x라고 하는 값은 2라고 나오죠. 자, 요걸 풀면 요식은 다시 이게 x-3과 같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생겼지? x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과 3이 똑같다란 말이 나왔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찾는 답은 요 놈만 찾는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2를 경계로 3을 경계로 해서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과 3 사이,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나눠서 풀어도 상관없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푸는 것이 우리가 계산을 하는 횟수를 더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풀었던 1번은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풀어야 되느냐? 자,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도요. 어떻게 똑같이 풀어도 되냐면 절대값 기호를 떼버려요. 절대값 x-1의 절대값 기호를 떼면서 우변에 있는 2x 더하기 4라고 하는 놈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푸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3번 같이 양변에 절대값이 있었을 때 절대값 기호를 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 자, 아래쪽에 나오는 유제 7-3번 문제. 지금 3번에 보시면 절대값 x-3 마이너스 절대값 4-x 이퀄 0이라고 나오죠. 그 절대값 4-x 우변으로 이항하세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3번과 똑같은 모양이 생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15쪽으로 넘어가서 2차 방정식 한번 가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 방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 하는 방법? 네,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요? 그때는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지면 그냥 좋은 거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을 두 번 푸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굳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유는 바로 2차 방정식에 이제 근 중에 무슨 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허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단원이 좀 떨어져서 나와서 그런데 이제 2차 방정식은요, 굉장히 이제 활용되는 내용이 많아요. 뭐 2차 함수에다가도 활용을 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의 근해 공식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판별식, 그 다음엔 근과계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험에서 잘 다뤄지는 내용이라서 지금 우리 책에서는요, 이게 7단원에 나오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꾸 이렇게 단원이 조금 뒤로 넘어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원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어서 좀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만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더 자신 있고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야. 인수분해 한다. 뭐 간단하게 이해 한번 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와 같은 거.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의 고병태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식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3이 0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몇 번 풀어요? 두 번 푸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콤마 찍고 이렇게 3 써주면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건 다 외우고 있죠? 예, 근데 우리 한번 살짝 유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근해 공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물론 a 값은 0이 아니에요, 이젠. 2차 방정식을 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어지면 인수분해해서 1차 방정식 두 개를 풀어주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해 공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어요. 완전제곱꼴로 바꿔라. 우선 요 놈을 가져오지. 2차 항과 1차 항을 가지고 완전제곱꼴을 만들고 남는 놈을 우변으로 다 이항시켜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a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c 이퀄 제로라고 일단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를 가지고 완전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1차 항 계수의 절반, 즉 1차 항 계수의 2분의 1을 제곱한 걸 더하고 빼라고 배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해주냐면 2a분의 b를 제곱한 모양을 한 번 더해주고 요걸 한 번 빼줍니다. 그럼 이제 식의 값에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 여기를 중괄호로 갑시다. 그리고 플러스 c 이퀄 제로. 그러면 이제 요만큼 가지고 완전 제곱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a배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는 모양의 식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요 4a 제곱분의 b제곱인데 요 a와 곱해지면서 하나가 약분으로 없어지겠지. 그래서 4a분의 일단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퀄 제로. 자, 이제 요 놈만 잠깐 남기고요. 요거 이제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이제 a배에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 이퀄 우변으로 이항되면서 4a분의 얘는 b제곱 되고요. 통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a로 나눕니다. 나눌 수 있나요? 있죠. 왜? 우리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항계수인 a가 0이 아닌 거 이미 약속해놓고 왔거든요. 좌변에 a 곱하기라고 되어져 있는 a라고 하는 값으로 양변을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시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 이퀄 원래는 4a분의 였던 놈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와 같은 모양의 식을 만들어줄 거고, 자, 좌변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2a분의 b 이러면 바로 요 놈이 얘의 제곱, 그러니까 요게 요거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가 씌워져야 되는데 요 4a 제곱은 2a의 제곱이에요. 원래는 절대값이 씌워져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도 괜찮거든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 근해 공식이 완성됐네요. x는 하고 구하는 거고요. 우변으로 2a분의 b를 이항합니다.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근해 공식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근해 공식도 또 두 가지를 배우잖아요. 지금처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공식도 배웠고 또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배웠죠. 1차 항계수가 짝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도 배웠고요. 자, 그놈은 왜 b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2배의 b'이야. 이제 요 식이 또 모양을 좀 살짝 바꿀 수 있잖아요. b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짝수였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b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2b'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도 2b'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식이 이렇게 바뀌죠. 2a분의 마이너스 b 자리에다가 2b'을 집어넣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이었는데 2b' 집어넣으니까 걔가 4b'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 근호 안에 4가 바깥으로 나오면 2가 되고 약분으로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 근해 공식이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근해 공식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다 보면 복소수에 따른 즉 허수의 모양의 근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계수가 조금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2차 방정식을 좀 구경하게 될 거고요. 자, 어쨌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푸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야, 이건 이렇게 바꿔서 풀면 돼. 이런 모양이 나오면 또 이것도 이렇게 살짝 바꿔. 그리고 인수분해 해봐. 안 되면 근해 공식에다 대입해. 그게 이제 2차 방정식 풀이의 전부 다인 겁니다. 우리 이제 직접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5쪽부터 이제 116쪽까지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117쪽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수 공식 118쪽에 가보면 기본 정석에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두 가지가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나오는 보기 2번. 뭐 간단하긴 하지만 한번 연습 잠깐 해볼까요? 근해 공식을 써서 그랬어. 근해 공식을 써서 다음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라. 어떤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와 똑같은 모양이고요. 어떤 거는 조금 모양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즉 허수가 나올 겁니다. 1번 5x제곱에 더하기 3x-2 이퀄 0. 실제로 얘는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애예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근해 공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많이 하겠지만 근해 공식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다루게 되는 판별식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진 것들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은 뭐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 충분히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야.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c 되겠죠. 그럼 여기서 4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이죠. 1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7 이것이 찾는 답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10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일 때는 10분의 4야. 그러니까 5분의 2라는 답이 나오네요. x는 5분의 2 또는 마이너스 1. 이게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물론 지금 1번 같은 문제를 근해 공식을 쓰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에다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자, 2번 가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야죠. 요거는 2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자, x는 자 지금 1차 항계수가 만약에 짝수라면 그냥 a분의라고 하는 공식을 쓰면 되고요. 지금처럼 짝수가 아닐 때는 2a분의 그래서 그냥 곧바로 갑시다. 4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야. 4 곱하기 2 곱하기 2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이겠죠. 근호 안에 음수가 생겼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7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돼?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라고 쓰면 되겠죠. 어때요? 허수가 나왔죠? 이럴 때 이걸 우리는 허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이 허수면 허근, 근이 실수면 실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사실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3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 자, 이제 4번은 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하나만 해보죠. 3x제곱에 마이너스 16x 더하기 22 이퀄 제로. 자, 1차 함계수가 짝수네요. 자, 요놈이 짝수니까 이제 짝수 공식 씁시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래서 8이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한 거에서 ac야. ac 그래서 66이죠. 역시 근호 안에 64에서 6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음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역시 허근이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지? 3분의 8 플러스 루트 2i 3분의 8 마이너스 루트 2i가 우리가 찾는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뭐 이제 근해 공식까지 쓰는 것까지 뭐 다 해봤으니까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이제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생긴 모양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와 같이 복소수에 따른 허수를 배우면서 지금 요 근 잘 보세요. 2번과 4번을 풀 때요, 이게 허수, i를 포함하고 있는 근이 생기면 항상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혈례복소수가 나와요. 근이 3분의 8 플러스 루트 2i와 3분의 8 마이너스 루트 2i는 혈례복소수 관계죠. 만약에 i라고 하는 수가 생기는데 혈례복소수가 아닌 게 나오기도 하느냐? 자, 이제 그렇지 않은 모양에 따른 뭔가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문제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119쪽에 7-3번 문제 한번 보세요. x에 관한 다음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라.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 우선 순서는 무조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세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1번과 2번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보고요.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갈 거고요. 자, 3번은요. 절대값 기호가 등장하니까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x의 범위를 쪼개면 되고요. 자, 1번은 x제곱에 플러스 2배 a 마이너스 b의 x 그리고 마이너스 4ab야.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4ab 더해서 2a 마이너스 2b가 되는 놈들. 그냥 그대로네요. 2a와 이 마이너스 2b 더하면 이 모양, 곱하면 이 모양이 되잖아요. 얘는 곧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2a하고 x 마이너스 2b의 꼴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마이너스 2a, 2b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은요. a 곱하기 b 마이너스 c의 x제곱 더하기 b 곱하기 c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c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퀄 제로. 이게 문자가 3개씩이나 갖고 있는데 설마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이 문제도 그래요. 이거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라고 주겠습니까? 근해 공식에 저렇게 문자가 많이 들어가면 숫자도 아니고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렇게 문자가 많이 포함된 놈들은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걸 거예요. 자, 2번도요.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a 곱하기 b 마이너스 c의 x제곱 더하기 b 곱하기 c 마이너스 a의 x 그리고 c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퀄 제로. 요 좌변 보세요. 좌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걸 배웠습니다. 바로 인수정리죠. 2차식이라고 해서 인수정리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문자를 갖고 있는 놈들은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수정리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요 식은, 좌변에 있는 식은 x에다가 2를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ab-ac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bc가 있으니까 지워지겠죠. 요 bc가 있죠. 마이너스 ab를 ab 지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a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ca가 있죠. 지워지겠죠. 요 bc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 bc하고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개수들의 합이
또는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고? 0이 된대요. 그 말은 요 좌변에 있는 식은 반드시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수분해가 된다 이 뜻입니다. 요만큼만 그냥 우리가 fx라고 설명 나볼게. 그러면 지금 문제는 f1이 a의 b-c 더하기 b의 c-a 더하기 c의 a-b가 되면서 얘가 0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f1이 0이다. fx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좌변에 있는 식은 x-1을 인수로 갖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요놈이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른 1차식을 여기다가 곱한 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2차 항을 만들 때 a배의 b-c의 x제곱이니까요. 얘 틀림없이 a의 b-c의 x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상수항을 보면 돼요. 상수를 봤더니 c배의 a-b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마이너스 c배의 a-b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x 이퀄 1이라고 하는 근 하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을 또 한번 풀어주면 되겠죠. 자, 대신 문제에 보면 뭐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자, 특별한 조건은 없고 다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값은 아닐까? 0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0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요 놈이 0이 아니라면 뒤쪽에 있는 1차 방정식을 풀어줄 때 x의 개수가 0이 아니란 뜻이니까 뭐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냥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x는 1이라고 하는 답, 그리고 또는 요걸 풀어서 x는 a 곱하기 b-c분의 c 곱하기 a-b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답. 어차피 문자기술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답이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2번의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엔 3번은 절대값교를 갖고 있으니까 또 나눠서 두 번 풉니다.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1이 0보다 작을 때 나누어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푼 답이 반드시 문제의 첫 번째 조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되고, x제곱에 3배의 절대값 x-1 마이너스 7 이퀄 0예요. 첫 번째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풀고요. 그러면 이때는 x제곱 더하기 3x-1의 마이너스 7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 이퀄 0.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5와 x-2의 곱형태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고요. x값은 마이너스 5 또는 2인데 문제의 조건에 적합해야 되니까 이것만 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x가 1보다 작아요, 이젠.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x-1, 마이너스 7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퀄 0가 되면서 역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죠. x 플러스 1과 x-4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4라고 하는 답 두 개가 생기는데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에 적합한 놈만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 우리가 찾는 답이겠죠. 역시 답은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진짜 답은 마이너스 1 또는 2, 이 두 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7-3의 2차 방정식 문제, 1번과 2번은 그냥 문자계수를 갖고 있으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놈들. 그 다음에 3번 모양은 절대값교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값교를 없애주기 위해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는 내용. 아래쪽에 나오는 7-4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은 그냥 곧바로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모양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절대값교를 없애기 위해서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이제 그 119쪽까지 7-3의 기본 문제까지 정리해 두고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7-4의 기본 문제부터는 특별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계수에 허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뭐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근은 뭘까.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 복소수와 관련이 있고 이게 뭐 복소수의 상등이나 아니면 켤레복소수 관계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걸 조금 연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제 120쪽 나오는 문제부터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